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아이를 바꾸는 하루 10분 부모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초등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께 꼭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은 김성현, 김은혜 선생님인데 부부 초등교사세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함께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 아이를 바꾸는 일상생활, 내 아이를 바꾸는 학습지도, 내 아이를 바꾸는 방학기간, 내 아이를 바꾸는 학교생활, 내 아이를 바꾸는 특별한 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책에 1번, 2번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전체 36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한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로서 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아서 이거 하나 읽는데 1, 2분이면 다 읽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그날 매일매일 이 이야기를 실천한다면 아마 1년이 지난 뒤에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 속에서 제가 365가지 이야기가 정말 너무 공감되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위로도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5장의 주제처럼 일상생활, 학습, 방학기간, 학교생활, 특별한 날, 이런 날들을 잘 보내면 아이의 그 모든 날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아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 아이를 바꾸는 일상생활 중에 62쪽에 보면 습관이 자리 잡는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늘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어린이, 대부분의 부모가 소망하는 어린이 상일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 노력, 칭찬, 의지가 필요합니다. 독서하는 습관, 늘 계획하는 습관, 그리고 책상을 떠나기 전 1분 동안 말끔히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 아이들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다림을 감수하는 교육은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들이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되고 나면 사실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때는 조금 어릴 때보다는 힘들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좋은데요. 이 습관을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아이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독서하는 습관도 그렇고요. 책상을 떠나기 전 1분 동안 자기 책상을 말끔히 정리한다든가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든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수저와 그릇들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많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많이 갖도록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많이 갖도록 하는데 좀 더 중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1쪽에 또 이야기 하나 볼게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 부모.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의 말과 행동, 부모의 가치관, 심지어 부모의 사소한 습관까지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그것이 최고의 찬사이자 칭찬일 것입니다. 저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배우자나 우리 집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은 나아지려고 이렇게 책을 보고 늘 노력은 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사실은 되고 싶은데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매일매일 한 이야기씩 읽으면서 실천해 보면 정말 좋은 부모,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을 실천해서 정말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 책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잊혀지고 또 원래 내가 하던 그 패턴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늘 가까이에 두고 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을 다 끝낼 때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때 6년 동안은 이 책을 늘 가까이에 두고 매일매일 본다면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정말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172쪽에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들에게 여행을 선물해 주세요. 트위터에서 읽은 명문장이 있습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초등학생에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끼치는 비율은 5대 5입니다. 독서만을 통해 풀꽃 냄새와 잔잔한 호수, 푸르른 나무의 실체를 상상하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풍부한 경험은 즐거운 독서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토요일은 우리 아이 현장 교육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초등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공부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서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시절의 아이들은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강조하는데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50%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라고 직접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캠프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말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에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체험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아이들에게 영어 캠프라든가 인성 캠프라든가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라든가 여행 같은 거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엄마 아빠 없이 이렇게 며칠 있다 온다거나 이렇게 뭐 스포츠를 배운다거나 겨울 스포츠를 배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병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 체험을 이렇게 얘기 나누셔서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버킷리스트처럼 꼭 하고 싶은 체험, 여행 같은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도 항상 아이들이 책과 함께 체험학습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35쪽 이야기 한번 볼게요. 235쪽에 보면 시간 계획표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짧은 시간의 휴식도 소중하고 달콤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망설여지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차츰 방학 계획을 세워보세요.
방학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방학 전에는 방학 중 시간 계획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보았으면 합니다.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획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겨울방학이 조금 한 3분의 1 정도 학교마다 좀 다를 텐데요. 저희 학교는 방학을 좀 늦게 했거든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이렇게 겨울방학을 하기 전에 아이들과 방학 중에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꼭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 내가 평소에 부족했던 공부라든가 부족했던 운동이라든가 또는 부족했던 평소 좀 만들어야 될 습관 같은 거 해야 될 거를 최소 한두 가지,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해보면 이렇게 긴 방학이 계획이 없으면 사실 30일이라는 긴 날짜가 금방 끝나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방학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아이들 데리고 시간 공부를 할 때 아이들한테 너희 매일매일 86,400원이라는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도 해요. 저도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계획이 없으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훅훅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1년도 훅훅 지나가고요. 그래서 좀 더 자기가 해야 될 것, 꼭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계획을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세워서 해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84쪽. 이것은 내 아이를 바꾸는 학교 생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친구 사귀기 전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특히 이제 신학기의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새학년을 맞이한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사귀기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놀 친구가 새롭게 배정된 학급에 있는지 없는지 아이는 고민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쉽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지도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안녕하고 인사하기. 두 번째, 먼저 다가가서 말 걸기. 세 번째, 학용품 빌려주기. 네 번째, 친구의 말 들어주기. 다섯 번째, 준비한 간식을 친구들과 나눠 먹기. 여섯 번째, 두세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알고 있기. 일곱 번째, 숙제를 꼼꼼히 해가기. 여덟 번째, 모범적인 학교 생활하기.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1학년 아이들이 1년 동안 지낸 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면은 안녕하고 굉장히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녕하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말 걸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학용품 빌려주기도 있는데요. 정말 학용품을 잘 빌려주는 아이가 있고 안 빌려주는 아이가 있어요. 관찰해 보면.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데 요즘은 아이들이 한돌 정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가 무언가 빌려달라고 할 때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잘 안 빌려주는 친구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한테 학용품을 빌려주는 것도 굉장히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간식 나눠 먹기가 있는데요. 가끔 간식을 이렇게 조금 가져와 가지고 좋아하는 친구 몇 명한테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약에 학교에 가져오고 싶으면 우리 반 친구 수만큼 가져오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끔씩 친구 수만큼 간식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야 고마워 하고 이렇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꽤나 많은 간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간식을 먹으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고 또 그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했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간식을 매번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기쁨도 얻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두 명의 아이들은 잘 안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숙제라고 해야 일기 쓰기나 이제 아이들이 조금 글을 익히고 나면 독서 감상문 쓰기 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요런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많지 않은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산 학습지도 조금 하고 읽기 학습지도 했었는데 1학년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에 조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해가도록 지도해 주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안 해오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보기에도 얘는 매번 이런 걸 다 안 해오는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숙제 같은 거는 좀 꽤 빠짐없이 잘 해가면 친구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365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나하나 이야기가 우리 초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를 바꾸는 이게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또는 뭐 결혼기념일이나 그런 날에 어떻게 가족 행사를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가정은 새해 1월 1일 첫날에 이게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방학 기간이니까 내 아이를 바꾸는 방학 기간 중에서 방학 기간 집에 있어야 할 3가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 조용한 풍경, 깨끗한 향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집에 있어야 할 3가지지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 편안한 음악이 있고 녹색 식물이 있고 깨끗이 정돈된 집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방학 기간이라서 저도 집에 좋은 음악, 조용한 풍경, 깨끗한 향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 집안이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 내 아이를 바꾸는 하루 10분 부모 수업 사실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날그날 꼭 한 가지씩 실천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